피부학입니다. 피부의 구조와 기능, 피부의 부속기관, 피부 질환, 피부 영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는 건강한 성인 체중의 약 17% 정도 차지하는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고요. 피부에서 표피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표피는 기저층, 유구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으로 존재하는데요. 먼저 맨 바닥에 있는 기저층 같은 경우에는요, 진피에 있는 유두층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요. 또 유국층 같은 경우에서는 표피 중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죠. 그래서 기저층과 유구층은 세포의 해기도 존재하는 층이고요. 과립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분 저지막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케라토 히알린 과립이 많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어서 우리가 과립층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명층 같은 경우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각질층은 표피에서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층이겠죠. 문제로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피부 색소인 멜라닌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세포층은 각질층, 과립층, 기저층, 유구층. 네. 표피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기저층에는 또 멜라닌 세포뿐만 아니라 각질 형성 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겠죠. 다음으로는 천연 보습인자입니다. 천연 보습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부 구조를 보시면 각질층에 보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각질층에 보시면 10에서 20% 정도를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천연 보습인자고요. 뒤에 나와 있는 세포간 지질은 지금 보시는 각질과 각질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또 세포간 지질이라고 합니다. 세포간 지질은 세포 사이를 결합시키는 지질막으로 피부에서 보호 역할을 하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피부의 천연 보습인자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는 것은 아미노산, 요소, 피롤리돈, 카르본산, 젖산염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천연 보습 인자 성분에는 아미노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포간 지질이 있고요. 엘라이드는 우리 피부 표피 구조에서 보시면 투명층에 존재하는데요. 투명층에 존재하는 어떤 반유동성 물질이고요. 수분의 침투를 방지하고 또 윤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단백질 성분입니다. 표피의 구성 세포를 살펴보겠습니다. 각질 형성 세포, 각화 주기는 28일 주기죠. 정상적인 피부 패턴일 때는 28일 주기로 각질이 탈락이 되고 또 새로운 각질이 하나씩 생성이 되고요. 색소 형성 세포는 멜라닌 세포라고도 합니다. 또 랑게르한스 세포는 피부에서 주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고요. 머켈 세포는 또 피부에서 어떤 느껴지는 촉각을 감지하는 세포이기도 합니다. 멜라닌입니다. 멜라닌은 인체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물체에 존재하는 색소 분자이며 아미노산인 티로신의 유도체이기도 합니다. 또 이 부분이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멜라닌 세포 수는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멜라닌 소체, 멜라노좀이라고도 하는 그 멜라노좀의 양과 분포도에 따라 피부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은 멜라닌 세포 수는 동일하지만 멜라노좀의 양과 분포도에 따라 색이 결정된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피부색의 결정 요인으로는 멜라닌, 헤모글로빈, 카로틴에 의해서 그 사람의 피부색이 결정이 되고요. 또 멜라닌의 종류가 있습니다.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멜라닌은 흑색에서 적갈색의 어두운 것, 동양인에서 좀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페오멜라닌 같은 경우는 적색에서 밝은 노란색까지 어떤 좀 밝은 멜라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서양인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멜라닌입니다.
피부에서 과색소 침착, 과하게 색소가 침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미, 주근깨, 노인성 반점을 줄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반대 현상으로 저색소 침착, 아예 멜라닌 색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는 피부 상태를 보면은 백반증, 백피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용학적으로 피부의 색은 무조건 하얀 게 좋고 까만 게 나쁘다라기 하기보다는 피부에서는 어, 색이 고루, 그러니까 어디가 진하고 옅지 않고 고루 분포된 피부 상태가 미용학적으로 아름다운 피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진피 구조입니다. 진피는 크게 두 개 층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유두층, 망상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유두층은 이제 표피에서 경계를 이루는 부분이고, 망상층은 진피에서 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진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층이죠. 망상층. 진피에서도 보면 중요한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섬유화세포, 대식세포, 비만세포. 섬유화세포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아루론산이라고 하는 그런 무코 다당류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세포이고요. 또 진피에 있는 대식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에서 면역을 담당하기도 하고, 비만세포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과 또 관련된 세포이기도 합니다. 진피의 구성 물질은 크게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무코다당류. 무코다당류는 어떤 보습을 주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어떤 섬유적인 그런 구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교원섬유와 탄력섬유,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곳은 피부 구조에서 어디일까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근육. 정답은 진피겠죠. 그래서 원래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진피가 더욱더 건강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모세혈관이 위치하며 콜라겐 조직과 탄력적인 엘라스틴 섬유 및 무코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는 피부의 부분은 진피를 말하겠죠. 콜라겐, 엘라스틴, 무코 다당류 이런 내용이 나오면 진짜 피부인 진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피부의 기능입니다. 피부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기능이 보호 기능이겠죠. 그 외에도 감각, 체온 조절, 또 우리 지용성 비타민 D를 합성하기도 하고요. 흡수 작용, 또 호흡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피부의 부속 기관인 한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선은 쉽게 말해 땀을 흘리는 건데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한선, 대한선. 소한선 같은 경우는 입술과 생식기를 제외한 어떤 전신에 분포한 한선이고요. 대한선은 특정 부위에서 어떤 냄새도 나게 하고 가장 또 많은 그 땀을 나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선은 두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것도 문제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사춘기 이후에 주로 분비가 되며 모공을 통하여 분비되어 독특한 어떤 채취, 냄새를 발생시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답은 대한선이겠죠? 네. 한선 같은 경우는 그런 분비가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이상 분비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소환증, 다한증, 무한증, 액취증, 땀띠를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피지선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선 같은 경우는 우리 눈가나 입술 등에는 독립 피지선이 존재하고요. 손바닥, 발바닥에는 피지선이 없죠. 얼굴과 주로 가슴에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피부에서 보습과 광택을 주는 역할을 하죠. 하루에 분비되는 양은 1에서 2g 정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많죠, 여러분. 피지선에 대한 문제도 한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피지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진피층에 놓여 있다. 네. 손바닥과 발바닥, 얼굴, 이마 등에 많다. 3번 사춘기 남성에게 집중적으로 분비된다.
4번 입술, 성기, 유두, 귀두 등의 독립 피지선이 존재한다. 네, 우리 손바닥, 발바닥에는 피지선이 존재하지 않고 한 선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피지막입니다. 피지막. 우리 화장품의 유화 상태에서 WO형, 워터인 오일의 형태가 피부 피지막을 형성을 하는데요. 이러한 WO 유화 상태로 수분을 증발하고 또 어떤 유해 물질들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피지막이. 또 피지와 한선이 섞여서 피부에 어떤 천연 보호막을 형성을 하죠. 그런 피지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5에서 6.5인 약산성인 상태인 경우가 많죠, 피지막이. 그래서 이 약산성의 균형이 깨어지면 또 피부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보호막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드름의 발생 원인입니다. 여드름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량이 일단 증가를 하죠. 모공 안에서 이게 피지선인데 피지선에서 피지가 나오면 피지선이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요게 잘 나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피부 표면 위에도 보면 각질이 있지만 사실은 모공 안에도 각질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모공 안에 있는 각질도 제때 잘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피지선에서 나오는 피지와 모공 안에 있는 각질이 잘 제때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때 또 여드름이 발생을 하고요. 요게 피지와 각질이 쌓이다 보면 이제 입구가 막히게 됐고 여기 안에서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드름의 발생 원인은 피지 분비량의 증가, 모낭 내에서 어떤 곽화 주기가 정상화되지 않았을 때 염증 반응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여드름 같은 경우는 비염증성 여드름이 또 있죠. 요렇게 모공 입구가 열려 있게 되면은 블랙헤드라고 하는 이제 피지가 산화되면서 나타나는 블랙헤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모공이 입구가 닫혀 있는 경우에는 화이트헤드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비염증성 여드름은 염증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조금 쉬운 편입니다. 다음으로 염증성 여드름 종류입니다. 염증성 여드름 종류는 크게 구진, 농포, 결절, 낭포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조금 가렵고 조금 뜨겁고 붉게 어떤 솟아나는 초기 여드름을 우리가 구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농포 같은 경우는 농이 보이는 상태, 그 이후에 이제 결절 상태가 보이기도 하고요. 낭포 같은 경우는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여드름이 굉장히 심각해서 주변 모공 안에서 계속 그 아래쪽에서 퍼진 상황인데요. 요거 같은 낭포 단계까지 접어들면 이제 여드름에 흉터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계적 자극에 의한 피부 질환입니다. 굳은 살, 티눈, 욕창 같은 경우는 피부에 강한 압력이 부딪혔을 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세균성 질환으로는 모낭형, 농가진, 옹종, 봉소형 같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모낭형 같은 경우는 어떤 털을 감싸고 있는 그 모낭 주머니에 발생하는 염증이고, 농가진 같은 경우는 좀 여름철에 아이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용종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몸에 나는 뭐 종기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세균성 질환 또 바이러스성에 의한 피부 질환 뭐 단순포진, 대산포진, 사마귀, 홍역 이런 것들을 또 잘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균성에 의한 피부 질환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백선이라든지 칸디다증, 뭐 곰팡이균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눈 주위의 피부 질환을 살펴보면 비리종, 또 항관종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에 의한 피부 질환도 있는데요. 화상 같은 경우는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4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도 같은 경우는 피부에 열감, 동통이 발생하고 2도부터는 진피가 손상이 됩니다. 3도부터는 피부와 신경이 손상이 되고 4도는 뼈 조직까지 손상이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피부에서